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선택한 생각이 나의 주변 환경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이미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긍정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아, 잘 됐어. 이거를 내가 긍정으로 바꿀 거야 하고 딱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황하죠. 당황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첫 번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전념성이 강해서요.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긍정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간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병원이라는 곳은 모든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니까. 그런 환자들은 아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예민한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고 통증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대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 명의 우리가 환자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유독 다른 직업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어떤 사고방식도 어떻게 해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습을 해야만 하는 직업인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왔을 때 그리고 쉬는 날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제가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긍정을 선택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저의 어떤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긍정을 선택했을 때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죠. 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간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간호학과 간다라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것이다. 간호학과 왜 보내냐. 너무 힘든 직업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때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긍정을 이렇게 말하면서 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직업에 대한 부정을 긍정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장점이 뭘까요? 예,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장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취업이 잘 된다. 예, 이게 어떤 규모의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취업은 아주 잘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1년 차이신 선생님들 혹은 유유간호사로서 이제 병원에서 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다른 학과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가? 바로 취업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육아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같이 경력이 단절되었던 그런 주부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과를 내가 원하는 직업,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일을 연장선 근무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오냐면은, 어, 다른 대학교를 다니다가 간호학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질문도 들어봤고요.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간호학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도 들어봤고요. 어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를 다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간호조무사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왜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간호사로서의 어떤 업무만 계속 쭉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항상 위태롭죠. 내가 계속 그 자리를 다닐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 있게, 우리는 취업도 너무 잘 되고, 취업을 해서도 일을 할 때 우리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요, 어, 이제 이분도 결혼을 하셨던 분이고 아이도 많이 키워놓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닐 때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이제 일에 몰입해서 일을 하시고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 한국은 어때요? 퇴직금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퇴직금을 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그 이전에 물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조금 따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금이 일단 한 달 월급치 아닙니까? 그 월급을 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부 같은 경우에는 어, 잠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달 동안 퇴직금을 받고 그리고 그 한 달에 어떤 급여에 해당되는 그 돈으로 일단 쉬는 거예요. 쉬면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를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예,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대학병원이나 어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한번 나갔다가 다시 재취업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계약직으로라도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취업이 잘 된다라는 것은 타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첫 번째 장점과 연계가 되는 경우에요. 내가 퇴사했던 그런 직장에서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취업이 잘 되고 재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퇴사했던 곳에서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호사들은 예, 굉장히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이 병원이라는 곳은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 또 다른 업무에 비해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직종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오류로 인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간호사가 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퇴사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내었을 때
예,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예, 어렵지가 않죠.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내가 처음에 일했던 곳에서 다시 일한다라는 거. 사실 새로운 병원 가서 익숙해지려면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데만 3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기존에 일했던 곳에서 다시 간다면 적응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동선도 다 알고 있고 뭐 EMR 시스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이 세 번째 장점은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긍정을 선택해야 내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이 3교대라는 것이 단점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직업은 힘든 직업이고 하기 싫은 일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일하게 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일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죠. 네, 3교대의 장점입니다. 선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3교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어떤 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곳은요, 어떤 내가 시간을 빼내기 위해서 무조건 오프를 받든지 연차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은 이제 주 5일 근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평일에 다른 일이 있어. 근데 그럼 어때요? 연차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시간이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연차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오전에 잠깐이다. 그러면 이브닝이나 나이트 근무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오후에 잠깐이다. 근데 오후 시간이 어중간하다. 그러면 그날 나이트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3교대를 이용해서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간호사 한 명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계속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프를 다 받지 못하고 그 오프를 예, 조금 반납을 하고 이월시키면서 혹은 이월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일당을 1.5배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그 세미나를 꼭 참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오전 출발해야 되는 그 당일 비행기 시간을 늦은 밤 시간에 비행 시간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 근무를 한 거죠. 데이 근무를 하고 예, 바로 준비를 해서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그 목적지에서 그날 일대 잠깐 이제 워밍업을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2박 3일의 세미나 그리고 그 다음날에 출발을 해서 왔는데 밤 늦은 시간에 여기 도착을 했죠. 그런데 밤 늦은 시간이보다는 거의 그 다음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브닝 근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충분한 휴식 시간과 수면을 가지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때요, 여러분? 에이, 뭐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전에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혹은 오후에 잠깐 다녀오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 근무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는 물론 뭐 업무 시간에 잠깐 외출을 해서 갔다 오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대부분 바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시간 내에 바깥으로 외출한다라는 거는 눈치를 보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간호사라는 직업은 이 선택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어떤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직종인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생각을 전환을 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저는 최근에 지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직장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운전해서 한 15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사실은 지금 직장에서 어 다른 집 근처로 이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직하기보다는 그냥 그 직장에 좀 더 다니고 싶었어요. 현재 지금 직장에. 그래서 근무를 계속 데이 근무만 쭉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가끔 이브닝 근무가 자주 나오니까 쪼끔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오전에 데이 근무를 할 때 굉장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브닝 근무가 한 번씩 나오게 되면 한 번씩 수면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고 그리고 아침에 좀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브닝 근무도 이렇게 좀 충분히 아침에 수면을 취하고 한 번씩 이브닝 근무하는 것도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이트킵 근무자가 인제 퇴사를 하고 바로 구해지지가 않아서 나이트도 몇 번 하게 됐었는데요. 오프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물론 가기 전에는 쪼끔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 중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또 책도 좀 읽으면서 그리고 뭐 인터넷 서핑도 좀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고 같이 가족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수면을 취하고 잠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출근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반근무를 하게 되면 '아우 가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트네? 그럼 내가 오전 오후 시간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잠을 자고 출근을 해야겠다.' 그리고 첫 번째 나이트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이트 때는 좀 그렇게 어렵겠죠. 오자마자 수면을 취한다든가 혹은 약간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잠을 잘 때도 있어요. 그래도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나서 일어나면 아침에 저녁에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뭐 예전처럼 '출근하기 싫다. 힘들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긍정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게 싫어. 이게 나빠.'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교대의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스스로 말하고 다녔을 때 그것이 싫은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장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것을 장점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단점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습관이 모든 것을 부정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다 부정적이고 '이래서 할 수 없어. 저래서 할 수 없어 밖에.'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이 긍정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내가 선택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아는 거거든요, 내가. 자신이 아는 거거든요. 자신이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했을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나이트 근무를 갔을 때에는요. 나이트 근무가 귀찮아 하기 싫어가 아니라 제가 출근할 때에도 부담감 없이 출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일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의 업무의 강도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아주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제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사고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제 행동이 달라지고 제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 병원이라는 곳은 긍정을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이 긍정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긍정을 위해서 연습을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혹은 눈 뜰 때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감사일기였습니다. 물론 잠을 자기 전에도 쓰면 가장 좋았겠지만 사실 잠을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잘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마다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은 떠오르기 때문에 적지만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연습을 글로 쓰면서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3가지씩.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사실은 일할 때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지 말고 집으로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글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저는 한 3주 정도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우리가 보통 어떤 습관의 패턴이 바뀌는 데에는 21일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1일 정도를 우리가 긍정을 연습하는 것을 한번 쭉 해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도 내 직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인지도는 취업이 잘 된다. 혹은 뭐 재취업이 좋다. 이런 장점으로만 바라보고 있겠지만 이런 장점을 내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해서 나의 어떤 업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직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정말 강력히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제 지금도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나이트 근무를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 긍정을 선택하셔서 좋은 근무 환경 그리고 스스로가 행복하게 내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